안녕하십니까. 라이치어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느라고 힘들었죠. 살아있다는 것은 먹어야 되고, 또 살아있다는 것은 또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행히 인간은 동물이 아니어서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 이런 걸로 많이 보호를 받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다면 인간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들기 전에 듣는 라디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우주라는 공간에 내가 잘못 삶으로써 우주에게 미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나를 먹이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도 그리고 농작물도 나를 위해서 또 기꺼이 어차피 그것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싸움터에 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사람 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 추운 겨울에 바닷가 간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이 섬이었는데 영하 아마 30도 막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김하는 게 기계 공장에서 이렇게 김을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할 때는, 제가 60살 먹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건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을 떠서 말렸는데, 엄마 아버지 나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김을 발장이라고 있거든요. 발장에 툭툭 쳐주면 저는 그걸 정리하는 사람인데, 그럼 맨손으로 했거든요.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도 해야죠. 먹고 사는 일이니까. 엄마는 건장이 더럽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엄마 아버지는 바다에 가면 또 김을 채취오지만, 동생들하고 저는 이제 그 김을 걷어서 발장을 정리하고 그렇게 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죠. 근데 세상을 살 때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편해지진 않거든요. 육신의 편안함과 영혼의 편안함이 있는데, 뭔가 살아가면서 잘 살게 되면 재미가 있겠죠. 그 재미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나의 시간을 좀 쪼개서 살다 보면 애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하도 경쟁이 심해서 그런 분을 이렇게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처진 사람 처지고 가는 사람 가고 그런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그런 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가는 케이스가 있죠.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에 점령을 당했죠. 그래, 유대는 점령을 당했는데, 그때는 함께 간다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구약과 신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전에는 뭔가에서 정의롭지 못했다고 볼까요? 뭔가 편안하게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살고, 압제받는 사람 압제 살았는데, 함께 가는 사건이 터졌죠. 예수가 이제 광야에서 40일간의 이렇게 이제 사탄의 유혹을 거치고 이제
깨닫고 나오는 거죠. 깨닫고 나와서 이제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에게 그 진리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순간은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 내면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텅 비는 거죠. 그때 이렇게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한 버금처럼 올라오는 어떤 창조 지식이 툭 올라오는 것이죠. 그걸 받는 순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깨닫게 된 이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랑을 외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근데 참 멋진 거예요. 성경 번역할 때 남을 내 몸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 성경 편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나와 남은 있지 우리와 이웃은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좋은 우리라는 말은 사라져가고 있고 나라는 말이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죠.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경쟁하지 않거든요. 서로 돕고 살거든요. 우리 안에는 함께하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참사랑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니죠. 근데 나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아닌 나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또 내가 나만 돕고 또 내가 나만 사랑하고 우리가 아니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매우 좁아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좁아진 곳에 살다 보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우리랑 함께하는 쪽 공간 안에서의 이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안에 그 친구 집은 친구는 이웃집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나라는 좁아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마을이라든가 우리라는 게 없으니까 다 저기죠. 나무집. 이웃집이 아니라 나무집. 나의 집, 나무집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로 돕는 게 있었잖아요. 협동이라고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협동이라는 단어 너무 구식화돼가지고 그런 단어 어디 찾아볼 수도 없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요. 우리는 우리하고 이웃이란 그런 말이 사라지고 나와 남이란 말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데,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공간에 있어도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경쟁이죠.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것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도 경쟁해야 되고 어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심하죠. 저는 이제 제가 그 경쟁터, 싸움터 뭐 이렇게 하죠. 이 세상에 사는데 모두가 경쟁의 상황이고 경쟁이라고 하면 참 슬픈 거죠. 재미가 없죠. 경쟁 상대는 살아남지, 이제 일단 전쟁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경쟁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바쁘지, 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죠. 옆에서 뭐 하든 뭔 상관없이 자기 리듬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우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중심으로 간 사람은 뭐 당연히 자기의 사상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에서 자기를 포용하고 있는 그 자체도 가족도 자기 중심에 쓴 책이니까요. 그런 슬픈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일은.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즉 우리하고 우리 집, 우리 마을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와 남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는 나와 남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와 이웃이라는 공간을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딪히고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다수는, 뭐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다수는 나와 남의 어떤 의식을 갖고 산 사람이, 우리와 이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고 있죠. 그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함께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재미있는 어떤 그건 우리 집, 또 이웃집이란 개념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나를 했고, 또 이웃집이 아닌 남이죠.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것을 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은 도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 자기 혼자 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 살 때는 조금 더디었지만 삶의 재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안에서는 적이 없으니까요. 그 우리라는 게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 20명 안에서는 나를 도와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막 혼자 살기 헉헉거리진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라는 어떤 우리 속에 나가 아닌 나와 나무로 바뀌어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무로 살게 바뀌어졌는데, 그럼 싸움터에 사는 것이죠. 싸움터에 살게 되는. 근데 이제 싸움터에 살게 경쟁화시키는 것은 다 우도하는 쪽이 있죠. 뭔가에 대해서 경쟁력을 심고, 그렇지 않을까요? 회사 같은 곳에서는 경쟁을 잃어버리면 회사는 또 성장을 못하니까 개인 간의 경쟁을 붙이는 거죠. 회사 이익을 최대화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회사원들은 회사원끼리는 우리 회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는 말이 사라지고 회사원들 사이도 나와 남이 된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제가 60살이니까 퇴직한 지가 한 6개월, 7개월 되는데, 이제는 팀장이라는 거, 팀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팀도 없는 것 같아요. 팀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개인이 몸담아있는 어떤, 직장에서 내가 있을 곳, 있을 정의를 따름이지, 전부 다 개인으로 활동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팀장님이란 말도 별로 이미 구식화된 말 같더라고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로 끌어들이기는 어떤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어땠든 그건 별로 개의치 않죠. 네, 지금 우리는 싸움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터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싸움만 계속 하다 보면 과연 그게 싸움 잘해서 살아남았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아까 예수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석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도 있죠. 근데 공자 시절에 그랬어요. 하도 개인 간의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공자의 문제였죠. 그게 인이죠. 인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공자는 가족이라는, 개인 간으로 하도 싸우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줬죠. 우리 가족이라는 걸 공자가 만든 거죠. 우리 이웃도 공자가 만든 거예요. 근데 공자인 사상에서 그게 나온 거죠. 우리라는 사상이. 그리고 이제 공자는 소통의 기준에서 이제 최소한 뭐가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점이 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존경을 해주고, 나이가 적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끌고 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경해주고,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 작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포옹해주고,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다 싶으면 인사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사회는 6.25도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터가 됐죠. 어느 곳에 가서도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헬스클럽에
그것도 이제 당뇨 때문에 이제 몸 이렇게 당뇨는 근육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 나카룸에 가서 이렇게 옷 갈아입으면 보면 젊은 애도,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도, 그럼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인사를 해놓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는 창피해요. 우리는, 우리하고 우리 이웃을 사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개인과 개인은 나와 남은 상황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인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나 아닌 사람 모두가 적인데 적이 나에게 인사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는 거죠. 인사하지 마라. 난 당신에게 신경 쓰고 당신과 이렇게 걸작거리는 걸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적어도 그 이웃 공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호수 쪽 1, 2, 5, 3, 4, 5 이래 호수니까. 그런데 자주 만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니니까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은 저는 이 단어 두 개를 찾아냈습니다. 초월을 해서 사는 것과 심오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초월해서 사는 것은 산을 높이 올라가서 최고 높이를 넘어서는 것이고, 심오해서 사는 것은 깊이로 가서 최고의 깊이까지 가서 그냥 아주 깊이 속에 가서 사는 것이죠. 깨달아 산다는 뜻이죠. 지금 사는 게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올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올바르니까. 각자 먹고 사는 일에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쓴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긴 맞는데 모두가 적이죠. 나 외에는 모두가 적이에요. 어찌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잠이 많이 오시죠. 제 이야기도 또 어려우니까 또 듣다가 또 잠이 와서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또 잠들기 전에 놔두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잘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드는지.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라는, 즉 우리에서 이웃이 이웃에서, 이 우리와 이웃은 적이 아니고 서로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나와 남은 적이에요. 나 혼자 사는 거, 이 세상에 나 혼자를 살고 모두가 나의 적이죠. 모두가 나의 경쟁자예요. 그러다니까 단돈 10원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돈이 10원이나 떨어질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기본적 바탕에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점 이 싸움터가 더 심오화되면, 싸움터가 더 세지면 우리는 더 남을 도와줄 수도 없을 거예요. 오직 나만 살기 위해서 급급한 사회로 발전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초월한 사람과 심오한 사람은 그래도 돕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러나 그 세상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심오해지고 초월해지고 심오해진다는 비욘드 더 월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죠. 삶이라는 게 반드시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의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영혼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깨닫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영혼의 삶은 바로 뭐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Silence, Clinically of Creation Knowledge.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내면의 세계에서 창조적 지식이 나와서 그 지식에는 뭐가 있냐면, 자, 깨달아서 너가 살아갈 지식은 뭐냐면, 너가 먹고 사는 지식도 있지만 복을 쌓아야 된다. 너의 영혼의 에너지를 쌓아야 된다. 그 영혼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이웃에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내가 우리가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중 누가 나를 또 신경 써주죠. 결국은 그 공자가 말한 그걸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공자의 깨달음은 인의였잖아요.
결국은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돕고 도우며, 그리고 나이 먹고 많은 사람 인사도 하고, 또 이웃 사람 간에서 인사도 하고, 굿모닝,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지만, 저는 우리 가족도 쑥스럽더라고요. 이미 우리 사회는 나와 남의 사이에서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서버렸어요. 도가 너무 서버렸다 할 수도 모르고, 우리 사회는. 우리는 이제 알아야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라고 초월하고 심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공자시대에 있었으니까, 공자가 사람과 사람이 나와 남으로 사는 이 시대에 소통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나와 남으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와 이웃집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유교에서 나온 좋은 덕목이거든요. 물론 유교에서 나쁜 덕목도 있지만 좋은 덕목이 많은데,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자에게는 좀 높여주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애를 끌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재밌잖아요. 나이 많은 존경받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존경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잠들게 듣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곧 잠들게 해줄게요. 내 인생에, 어떤 사람 개인의 인생에 초월하게 살아야, 또 깨달아야 되고, 심오하게 살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서, 진짜 공자시대 인의 행한 것처럼 그냥 나와 남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전체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의 가장으로서 살 때라든지 형제 자매가 살 때는 내가 초월해서 심오하게 돼서, 다른 사람은 다 나와 남으로 살더라도 내가 우리와 이웃으로 살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듣는 라디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혹시나 여러분 살면서 너무 힘든 경쟁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면, 저와 함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우리로서 또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부족한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잠자세요. 감사합니다.